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다이어트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식욕 조절이죠.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 금기식은 다 맛있고요. 또 밤늦게 먹는 야식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봐도 살찌는 음식은 모두 맛있습니다. 그럼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비극입니다. 자,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관리하다 보면 간혹 놀라울 정도로 절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초반에는 더 그렇죠.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은 그 강박적인 경향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적당히는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요, 적당히 먹고 멈추는 것이 더 힘들다고, 아예 안 먹는 것이 낫다고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억눌러진 욕구는 언젠가는 폭발하죠. 스트레스가 심한 어느 날, 또는 유독 일이 많아서 피로에 지친 그 어느 날, 또 월경이 시작된 날, 남편이 속을 썩인 날, 애들의 시험 성적이 고공낙하하는 날, 이유야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폭발하는 식욕을 달래고 조절하는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드릴 비법은요, 꼭 드시고 싶은 음식을 너무 참지 마시라는 거죠. 자, 양 조절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자, 처음에는 양을 조절하려고 하시지 말고 음식을 먹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을 먹는 패턴을 일정하게 가지는 훈련을 생각하시면 더 좋겠다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절대 먹고 싶은 한두 가지 음식만 드시는 습관을 우선 고치라는 거죠. 자, 저는 완전식품이란 말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흔히 우유나 달걀 등 완전식품이라고 이름 붙여진 식품들은 물론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이때 우리가 착각하는 점이 이 식품 하나만 먹으면 필수 영양소를 한 번에 손쉽게 다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다 가진 그런 식품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완전식품은 없습니다. 자, 비슷한 식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섭취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 식품 하나로 먹어서 다 그 영양소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편중되어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골고루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챙겨 먹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죠. 영양소의 섭취면이나 부작용에 있어서도 안전할 뿐더러 무엇보다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곁길을 센 것 같으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흔히 여러분이 다이어트 시 갈망하는 음식들은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당분류일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소한 지방류일 텐데요. 예를 들자면 빵이 제일 흔하고요. 그 외에 떡볶이, 삼겹살, 튀김류 등등등. 네, 오만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우선 좋아하는 음식을 좀 준비해 두시고요. 우선 식이섬유를 먼저 그 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살찌기 쉬운 달고 기름진 음식 또는 자극적인 음식들이겠죠. 자, 이런 음식을 먹기 전에 섬유소를 먼저 섭취하는 방법은 살찌는 맛있는 음식이 입만 즐겁게 하고 실제 위장에서는 최대한 덜 흡수되게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섭취한 식이섬유가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죠. 자, 식이섬유는요, 우선 여러분이 먹은 단순당이 급속하게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요, 지방의 배출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샐러드나 익힌 채소 한 접시 등을 에피타이저로 먼저 드세요. 사실 저의 진짜 의도는 거기다 포만감을 가져와서 본식에 대기하고 있는 진짜 나쁜 음식의 섭취량을 좀 줄여보자는 것도 있습니다. 채소 다음으로 이어서 먹어야 하는 음식군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나 콩, 살코기 등의 단백질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전체 섭취량의 16%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 역시 소화가 더디 되는 식품군으로 식이섬유같이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열 발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기초대사율을 올려서 소모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왕 먹은 고칼로리를 더 빨리 소모시키자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자면요, 우선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 등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달래가면서 식습관을 서서히 바꿔나가다 보면 폭식의 위험을 어느 정도씩 잘 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욕 조절 생활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만큼 체중 조절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도 없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리옹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수면 부족을 칼로리로 계산하면 하루 350에서 5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즉
잠이 부족하면 약 500칼로리 탕수육 한 접시를 더 먹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놀랍죠? 자, 좋은 수면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외에도 더 있지만 식욕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수면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불면증 방송 한 번 더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바로 이마치기인데요. 자, 이마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탁탁탁 치면서 식욕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유도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실제 식욕이 항진된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고 이마치기를 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식욕이 항진되어 있을 때 그 뇌파가 이마치기 후에는 평소의 뇌파로 돌아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기전은요, 이마 안쪽의 전두엽의 자극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전두엽은 우리가 충동 억제와 판단력을 관리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극은 EFT라고 해서요, 여러 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게리 크레이그가 창안한 심리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동양의 경락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은 신체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경락 기능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혼란이라고 전제를 하고 특정 타점, 그 부위를 두드림으로써 신체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을 해소해서 치료하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렵다고요? 저희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침 치료를 하거나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죠. 자, 실제 이마치기는요, 인당열 위치이기도 해서 인당열의 효능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자, 어찌되었건 효과가 있다는 실험도 있으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식욕이 조절될 거라고 믿는 마음만으로도 우선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걷기보다는 달리기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달리기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폭발적인 식욕이 생긴다면 힘껏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